메리츠증권 영업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거 계속 발음이 어렵군요. 메리츠증권 영업금융센터. 여의도 IFC 건물에 네, 본점입니다. 본점이죠. 네. 네. 자, 어떤 정보 사항을 할지 일단 우리는 오늘 또 뗄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매일 뭘 떼야 됩니다. 네, 뗄감을 찾기 위해서 기업부터 먼저 보고 들어가죠. 오늘 어떤 기업을 살펴보고 계시는지, 어떤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무엇이 만들어졌는지 그것부터 좀 들어보죠. 지금 세상에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설명드렸고 어저께 또 이제 그 대만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대만의 마이크론의 공장이 정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아무래도 그 산업의 쌀은 반도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생태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반도체 시장을 점검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칩인 스냅드래곤 888을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통신칩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일은 세 번째로 내년도에 스마트폰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그 변화의 중심 키워드가 무엇일까를 좀 저희가 점검을 해볼 텐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들고 다니던 DSLR이 손 안에 스마트폰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DSLR과 관련된 Folded Zoom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데이터 인하고 데이터 아웃과 관련돼서 이 스마트폰 신경망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신경망 변화는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DSLR이 스마트폰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기존에 이제 그 뭐 소니다, 뭐 펜탁스다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힘들어진 국면이고요. 그래서 소니는 그냥 뭐 사실 그 이제는 영상 이미지 장비, 센서 위주로 그렇죠. 갔죠. 센서로 네. 이제 더 작게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네네. 그 시장도 이제 삼성전자 패스트 팔로우로 지금 쫓아오고 있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금일 저희가 알아보고자 하는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아, 자화전자. 네. 네. 몇 번 소개했는데 말씀하신 그 폴디드 줌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 카툭티. 네네. 예, 스마트폰의 이제 뒷면에 카메라가 툭 튀어나오는 네네. 그 기능이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예. DSLR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가지고 네. 이렇게 막 조율하면서 들고 다니기 무겁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카메라 기능과 더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는데 그 작게 들어가려면은 이 부피 문제 때문에 네. 옆으로 뉘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찾아보면은 자료들은 많이 나오는데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보죠. 자화전자는 81년도에 설립이 돼서 그 자석과 관련돼서는 국내에서 최고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생활용 부품서부터 해서 스마트폰 부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PTC 히터 자동차에 네. 들어가는 것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주요 이제 제품을 놓고 보면은 오토포커스용 액튜에이터. 그러니까 이제 자동 초점으로 되기 위해서 그걸 구동시켜주는 구동 장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렇죠. 이제 그 액튜에이터도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볼 타입과 액튜에이터. 스프링 타입. 네네. 그래서 이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VCM 방식이 있고요. 엔코더 방식이 있고. 엔코더 방식. 네. 그리고 피조 방식이 있는데 네. 자화전자는 엔코더 방식에 해당이 엔코더 됩니다. 방식. 네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오토포커싱용 액튜에이터 이외에도 진동 모터나 복사기 디벨로퍼 롤러나 뭐 PTC 히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의 투자 포인트 첫 번째로서는 이 회사가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도 카메라 렌즈 모듈 사업을 했었습니다. 전면부. 네. 근데 이제 그 장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금년 상반기에 상당히 그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수익률이 나쁜 사업 부분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강점 갖고 있는 손떨림 보정 및 자동 조정 장치에 특화를 해서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는데요. OIS. 네네. 네. 그래서 이 오토포커싱 액튜에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P47을 놓고 봤을 때 자동으로 리얼하게 계속 그걸 잡아줘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잘 구동이 돼야 되거든요. 초점이라는 걸 잡아야 네, 돼요. 맞습니다. 선명하게. 손떨림을 보정해 준다고 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기존의 이제 VCM 방식은 스프링 타입이고요. 네. 엔코더하고 피에조 방식이 그 안에 볼이 들어가서 적은 전력으로도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피사체를 찍는 데 있어서 흔들림도 없고 정확하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게 지금 이제 뭐 3배, 5배, 10배 이 줌 기능이 커짐으로써 이 줌이라는 건 이제 기능도 확대하는 거죠. 네네. 뭐 CFV에 보면은 뭐 종 모양 같은 것을 사진을 촬영하는데 이렇게 쭉 당긴다고 맞습니다. 하는 표현이죠. 네네. 이게 줌인 기법. 다섯 배를 당길 건지, 네. 10배를 당길 건지, 당길 건지. 네. 근데 지금 5배까지는 어느 주 되는데 이제 10배 쪽으로 가면 이게 더 튀어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옆으로 뉘는 뉘었죠. 거죠. 예. 근데 그래- 삼성 전기가 그 기술이 있는 건가요? 원천 기술은 이스라엘? 코포토닉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업체가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조금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삼성 전기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삼성 전기가 아니고 코포토닉스의 대주주는 삼성 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폴디드 타입의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 잔망형 타입이라고 하죠. 이 지금 현재 보면은 갤럭시 S20 그리고 화웨이 P40 프로 그리고 이제 비보 X50 프로 플러스 그리고 오포의 파인드 X2 프로 이렇게 최첨단 하이엔드 기종이 지금 현재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점점 확대가 되어질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삼성 전기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며칠 전 뉴스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하이엔드 스마트폰의 대세는 어차피 잠만 기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플도 그걸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애플은 사실 삼성전자의 직접 거래처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에서 알고 있는 건 LG 이노텍이 많이 납품을 한 걸로 알고 있죠. 네. 그래서 LG 이노텍을 통해서 삼성 전기에다 부탁을 해서 그 제품을 좀 탑재하고자 한다라는 이야기가 회자가 됐었는데 그것은 그쪽의 희망일 뿐일 것이고요. 네. 이 오토포커싱 액투에이터와 관련돼서는 삼성전자가 코어포토닉스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이 기술을 갖고 OIS를 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자화전자와 공동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화전자가 이 기술을 활용해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네. 삼성전자가 이 기술을 통해서 여타 경쟁사나 다른 데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자화전자의 합의가 꼭 필요한 부분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도 이것과 관련돼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원천 기술을 코어포토닉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시장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자화전자. 네네. 그 OIS 칩은 근데 이제 동훈하나텍이 자화전자로 들어가고 네네. 자화전자가 이제 모듈레이션 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전체를 갖다가 다 제작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구도를 잘 파악해 보면 어디에 맥락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은 중심은 자화전자 쪽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와 관련된 브리핑을 대국민 연설을 했잖아요. 네네. 뭐 상당히 이 인구에 회자되는데 흑백 화면으로 바뀌기도 했지만 네. 그 수소차 모형이 네.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수소, 뭐 전기, 친환경 에너지 이것이 이제 앞으로 미래의 4차 산업혁명 말씀하셨지만 큰 틀 중에 하나인데 이 자화전자도 있죠. 연관성이. 맞습니다. 그게 예. 그거가 재밌던데. 그 PTC 히터라고 하죠.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라디에이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차 엔진 안을 열로.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는 라디에이터가 없기 때문에 한겨울에 차 안이 꽁꽁 얼어붙어서 춥게 되거든요. 그렇죠. 움직이는 냉장고가 돼버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TV 광고에서도 나오고 그랬지만 운전석 무릎 위쪽이나 대시보드 아래쪽이죠. 네. 그리고 차문 좌측에 그쪽에 이제 PTC 히터라고 해서 차 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히터를 그 자화전자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자화전자가 지금 이제 1차 벤더를 통해서 글로벌 국내 기업에다 납품을 하고 있고 그 시장이 이제 점점 본격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 부품 산업이 특히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 10배쯤 이상의 시장이 커지게 됨으로써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신규 모델에도 채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오포
비보, 샤오미 등 거래처가 다변화되기 때문에 자화전자가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금 장기 우상향 트렌드이기 때문에 현재가 분할 매수 큰 무리가 없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딱 치기가 좋은 시점인 네네. 것 같아요. 종가, 그러니까 손절가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1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여유롭게 잡아도 될 것 같은데. 네네. 네. 조금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이미 이런 내용들이 문제는 이제 수치, 기업의 실적으로 얼마 정도 반영되느냐 그게 확인이 되는 순간 사실 주가는 조금 더 많이 빛을 볼 수 있겠는데 지금부터 이제 슬슬 녹아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편안하게 시장하고 동떨어 아까 그 우리 뉴욕 증시 얘기했지만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기업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좀 편안한 기업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과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는 확 바뀌었죠. 근데 자화전자를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네. 하나는요. 수년간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매 분기에 R&D 비용이 상당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술을 갖고 있는 강소 기업이고 좀 시장에서 제대로 회자가 되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년서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R&D 비용을 재무상 살짝 꺾으면은 그 좋게도 보일 수 있는데 영업 비용으로 털어내버리면은 네네. 이게 이제 굉장히 클리어한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고.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속보가 하나 나왔어요. 네, AP통신 속보가 하나 나왔네요. 미국 FDA 자문기구가 파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뭐 이미 예고는 됐던 부분이긴 한데 어느 정도 또 시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백신도 나왔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시장 풍문도 조금 들어봐야 되는데 어제는 또 무슨 소문이 어떻게 또 돌던가요? 어제 돌았었던 것 중에 좀 관심 있는 게 사실 이제 그 노이즈였었죠. 김여정 아, 북한에서 북한의 부부장이? 네, 예. 좀 그렇음에도 강경화 장관 발언 가지고 네. 아, 항상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북한 관련되면 가장 큰 이렇게 들썩이는 것들이 방산이 있고 그렇죠. 북한 개발과 관련돼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김여정의 김여정의 노이즈 대표되는 거? 김여정의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네. 탄탄한 모습을 현대 아산이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흥미로운데요? 뭡니까? 네네. 일단은 그 수급상 놓고 봤을 때 현대 엘리베이터 상당히 요즘 보면은 그 기술적으로 바닥 국면에서 기관하고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선심해성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회자됐었던 건 아마 지난달서부터 수주가 다시 증가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저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고요. 본업이죠. 엘리베이터니까. 네, 맞습니다. 엘리베이터 본업 자체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 네. 이게 뭐 남북 경협으로 맨날 밀칭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조금 이미지가 예. 그런데 본업이 잘 돼야죠, 그죠?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그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선도 업체입니다. 네. 올해서부터 이제 금융업이 연결 재무제표로 잡히면서 실적에 더 가세를 하게 됐고요. 지금 내년 본격적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1기 신도시가 2002년도 이전에 지어졌습니다. 뭐 분당, 일산 예. 그런 그 대단히 아파트 단지 노후 승강기의 교체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약 28% 정도가 교체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도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요즘 분양 시장이 좀 감소돼 갖고 이 건설업이나 건설 기자재나 이런 엘리베이터 업체들이 조금 좀 힘이 들었었는데 리모델링 할 때 엘리베이터도 바꾸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 지금 리모델링이 신규 분양 감소분을 상회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커버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2019년도 신규로 분양됐었던 물량이 약 13.6%가 증가를 했는데요. 분양을 하게 되면 이제 토지 작업하고 건물 올리고 안에 엘리베이터를 넣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것과 관련된 매출도 기대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승강기 관리 안전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요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AS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리와 관련된 수요도 증가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중국의 상해에 스마트 팩토리가 가동을 하게 됩니다. 네. 연간 24,000대 규모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중국 시장과 관련돼서도 본격적인 진출이 기대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 목표로 본사 이전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
토지 재평가다 그런 플러스 요인도 발생될 수 있고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현대 엘리베이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고배당을 하였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고배당이 기대되어지고 있고요. 쉰들러가 계속 배당 받아 내나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뭐 간단한 뉴스인데 요즘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하는데 네. 언택트 호출 버튼 이렇게 모션으로 손으로 하게 되면 작동되는 그런 것도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아, 엘리베이터 타서 승강기 그 층수 직접 터치하지 누르지 않고, 요즘은 예. 그랬고 그 뭐 항균 필터처럼 해갖고 그건 다 뭐 붙여놨잖아요. 거의 효과가 없다라고. 다 달았더라고요. 네네. 똑같은 층만 예, 눌러가지고. 아예 그냥 제가 장갑을 끼는 게 낫다고 아, 보여집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노터치로 네. 이렇게 모션으로 모션으로 손동작으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전층이 다 또 켜지면 안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겠네. 네. 하여튼 뭐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별 희한한 일들이 더 있습니까? 아니면 곡기까지?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네. 자, 시간에 어제 거래에서 정기시장 마감 이후에 조금 특이한 상황이 포착된 것들이 있는지. 네. 그 두산 인프라코어가 어저께 장 끝나고 나서 약 6%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6%. 예, 예. 현대중공업 인수설? 네. 인수설이라기보다 어저께 1차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과 KDB 인베스트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두산 인프라가 중국 시장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 두산 인프라코와 차이나와 관련된 우발 채무를 갖다가 양쪽이 조율을 하고 나서 아마 연내 마무리되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독점과 관련돼서 또 한번 필터링을 할 것 같고요. 근데 네.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 현대중공업 그룹이 원래 이제 현대건설기계라고 하는 경쟁업체를 갖고 있었죠. 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와 두산 인프라코어를 갖다가 두 회사를 갖게 됨으로써 글로벌 지위가 글로벌 지위가 7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6위가 볼보가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룹 차원에서는 글로벌로 5위까지 올라올 목표를 잡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투자가들께서 그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쟁업체? 그러면 서로 싸움이 생기는 거 아니냐 놓고 봤을 때 두산 인프라코어는 중국에 많이 집중이 되어져 있고요. 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러시아나 중동 등 신흥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누리고 있는 시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는 크게 카니발제이션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적과의 동침, 아니, 적과의 동침인가? 뭐 하여튼 합종 연행으로 보시면 시너지가 되죠. 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서로 간의 약점을 잘 희석시켜가지고 예. 글로벌 지위가 올라오면, 요즘 보면은 미국에도 이제 캐터필라라든지 그런 이제 뭐 어떤 그 중장비 업체들 상당히 주가도 핫하고 그런데 국내에는 좀 잘 반영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건기부 장관 바꾸시고 건설주 움직이고 인테리어 주시고 움직이고 네. 두산 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계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고 그 덕분에 어저께 현대건설기계도 시간에 9%의 상승을 9%.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에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 몇 주 전에 시끄러웠었던 것이 한진칼인데 한진칼. 집안 싸움. 어저께는 네, 전일은 이제 한진이 좀 출렁이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들었어요. 한진의 HYK1호라고 하는 네. 2대 주주가 있습니다. 예, 지분율 9.79% 갖고 있는데 HYK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인 주인은 경방으로 경방.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주주 제안을 내용 증명으로 이사회에 보냈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좀 시과 내에도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한진칼 이쪽과 관련돼서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움직임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시끄러운 쪽인데. 그리고 이제 요즘 시장에서 이제 투자가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주식이냐? 왜 내 거는 좋다라고 하는데 못 가느냐? 그래서 개별 종목들이 좀 슬로우한 모습을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연말이 되면은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 북을 클로징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갖다가 픽스를 시키죠.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연말 되면은 개인 큰 손들 같은 경우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슬로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 주서부터는 우량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답답하셨던 분들
편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박앤세일 국면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핫한 따끈따끈한 네네. 기업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나오시나? 화요일하고 화요일 날, 금요일입니다. 네. 네. 자, 정보회의 머리를 좀 맞대봤고요. 뭔가 좀 생산적인 결과물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메리츠증권 영업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